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헤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닉스가 무엇인지, 파닉스를 가르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닉스는 9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어서 실제 저는 파닉스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직은 파닉스를 배운 세대는 아니실 거예요. 만약에 파닉스를 배운 세대이셨다면 조금 젊은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닉스는 단어가 가진 소리의 규칙을 가르치는 교수법입니다. 실제 파닉스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교수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알파벳 C는 C라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carrot, cat, car, camel 모두 우리 발음이 크 발음으로 됩니다. 단어를 하나 예를 들면 cat을 보면 C는 크, A는 에, T는 트 따라서 크, 에트, 크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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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것이 발음 규칙이라고 가르쳐주는 교수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파닉스 하고 배운 친구들은 이게 생소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소해요. 왜냐하면 한글은 이렇지 않거든요. 한글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각각의 음가가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간혹 두음 법칙이나 받침에 따라서 단순한 법칙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는 파닉스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다릅니다. 일단 C가 C로 발음되지 않을 뿐더러 크로 발음되고 여기에도 예외도 많습니다. 파닉스로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단어는 약 70%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닉스는 90년대 초에 들어왔습니다. 붐이 엄청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약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에 질려 한다거나 또는 파닉스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영어책을 즐기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영미권에서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발음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미권 아이들은 이미 단어의 뜻을 알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고 나면 당연히 영어책 읽는 것이 재밌어지고 그 다음엔 영어책을 슬슬 읽겠죠. 그런데 우리는 뜻도 모른 채 그냥 파닉스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음가라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면 캣이 크, 에, 트 이렇게 각각의 음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파닉스만을 배웠어서 조금 이게 부작용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파닉스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교육이 좋다, 나쁘다 이러한 논란이 엄청 많고 지금도 여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뜻을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 음가를 알고 있는 영미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완성이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으니 당연히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논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정부가 파닉스를 가르쳐라 라고 교과서에 이미 다 3학년 교과서에 1년 동안 파닉스가 나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진 않죠. 왜냐하면 영어권 아이들도 4, 5년이 걸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더 걸리죠. 그러나 완벽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파닉스 규칙에 안 맞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욕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3학년 때 파닉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방법, 동영상 보여주기, 사이트 워드 외우기, 그리고 픽처북, 리더스북 읽기, 음원 듣기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7, 80% 정도 아이들은 완벽하게 파닉스를 떼지는 못하지만 학교에서 배운다면 어느 정도 따라올 수는 있지만 간혹 내 아이가 그 범주 안에 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집에서도 조금 상황을 봐서 봐주셔야 할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닉스는 학교에 맡기시고 가정에서 지도하실 때는 다른 것들 위주로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20분, 사이트 워드 외우기 20분, 픽처북, 리더스북 읽기 20분, 음원 듣기 이런 것만 1시간 동안 매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1시간이면 충분할까요? 더 하고 싶은데 의욕은 충만하지만 사실 1시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1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영화만 봐주시는 게 아니고 수학과 독서도 함께 봐주셔야 하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맞벌이를 하든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서 이 1시간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크는 거 금방입니다. 우리의 하루 1시간보다 아이들의 하루 1시간이 저는 훨씬 더 시간의 값어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아이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배 엄마로서 말씀드리지만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아, 오늘은 그냥 피곤해. 오늘 기분 안 좋아. 나 스마트폰 조금 할래. 이러면서 아이 그냥 하루 방치해 두시면 우리에게는 그냥 하루의 휴식이지만 아이들의 시간의 무게에서는 그게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시지만 부모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도 학교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